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숨겨야 하는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증거와 증인들이 넘치는데도 부정합니다. 더욱이 경제력과 외교로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게 가장 힘든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일본이 14개국 20여만 명의 어린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학대한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공공장소에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는 것입니다. 한국 민간단체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 사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독일 베를린의 공공장소에 한국의 민간단체와 독일의 인권단체가 추진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미 개인 사유지 두 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일본은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도 철거하라고 도합적으로 협박하는 판인데 독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공공장소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 갈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화의 상징, 여성 인권의 상징, 핍박받는 약자의 상징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국가, 범죄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상은 독일을 급히 방문해서 철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경호원의 C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프랑스에서 전화회담을 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최근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된다.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베를린 거리에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는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소녀가 앉은 의자 옆에는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명판이 있다 라고 자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일본이 화가 났다. 일본은 위안부는 끌려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한국 때문에 2015년에 10억엔 약 110억 원을 줬다. 그런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 이런 한국의 일방적이고 끝없는 행태에 왜 독일이 흔들리는가?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일본과 독일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당장 철거해라. 라는 일본인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은 1937년 중국 남경의 학살도 아무런 책임도 없다. 1941년 진주만 공격도 정당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은 전쟁 범죄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뻔한 사실도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하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독자에게 까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거친 반응에 대해 독일의 뮌헨 막시밀리안 대학의 가브리엘 보그트 교수는 이 동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지속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 독일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인 교수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한 국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은 반성 없이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것이고요. 독일과 일본의 이런 상반된 태도에 대해 일본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패트릭 하이는 일본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하이는 독일의 전쟁 후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강제노동자, 전쟁포로, 유태인의 처우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대륙을 휩쓴 분쟁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태도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전후 독일과 일본의 태도에 대해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불편해합니다. 독일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꼴보기 싫은 이유입니다. 독일 총리가 여차하면 유태인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독일의 대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단체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으니 일본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파합니다. 여차하면 계속 설치가 될 것이고 독일과 일본은 계속 비교가 될 것이니까요. 정부에서는 201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소녀상을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민간단체를 설득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갈등을 풀기 위해 2015년 한일 협정을 지킬 것이고 결국은 소녀상의 철거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독일 소녀상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일본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독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보도조차 불편해합니다. 계속 언급이 되면 될수록 추악한 역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6일 모테기 외상은 베를린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경과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장관과 전화 화상 회담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했다. 베를린은 동서 분열을 극복한 화합의 도시인데 그곳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녀상은 일본인들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항상 소녀상이 해외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라면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에 누가 찾아왔는지와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훼손한 일본인이 있으면 영웅, 애국자로 추앙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정말 일본은 왜 독일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요?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오면 될 텐데 항상 거짓말을 하고 덮기 바쁠까요? 조만간 전 세계의 소녀상이 수백 개로 늘어나고 소녀상 목걸이, 소녀상 귀걸이로 발전하면 어디 가서 숨을 쉬고 살 수나 있을까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있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극부금 사기 범죄 사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지급한 급부금과 지속화 보조금까지 줄줄이 위조 서류로 지급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서 가짜 서류를 찾아내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급부금 사기 범죄로 체포되는 일이 계속 터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망 야구 선수와 신문사, 시청 직원까지 체포되고 있습니다. 아이치 대학 야구부 선수인 오야케 이치로와 이와오리 신다이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 두 명 외에도 10여 명이 미용 가게와 설비 공사업 등을 한다고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각 100만 엔씩을 받아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보도가 된 것은 이치로 선수는 투수 및 타자로서 일본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이며 프로야구단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학의 친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사기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언동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구부의 투수 코치는 프로야구단의 스카우트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이다. 그럴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치 대학의 학장도 학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접근한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줄줄이 체포가 되고 이치로 선수 등의 체포 소식까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한 범죄 조직의 권유에 넘어가서 줄줄이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수수료로 50만 엔, 약 550만 원을 챙긴 것입니다.
학생들은 나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속았을 뿐이다. 돈을 돌려주면 되느냐. 잘못했다. 후회한다. 라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4일자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C19 급부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계속 자수를 하고 있으며 나도 체포될 수 있는가? 라는 상담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의 대부분은 학생 등 청년이며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100만엔을 수령한 후에 10만엔부터 60만엔까지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두렵다 라면서 자신이 받은 수수료를 들고 상담하러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의 유력 신문사 직원까지 급부금 사기 사건에 적극 가담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타임스의 직원은 부정수급 방법을 배워서 총 180만엔, 약 1986만원을 부정수급받았고 가르쳐준 남성에게 수수료로 5만엔을 줬습니다. 또 도와준 세무사 사무실에도 수수료 10만엔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계열 회사의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부정수급 요령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세무사 사무소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약 2,000건을 다룬 세무사는 폭력 조직과의 연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억 단위의 대규모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어 10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현의 부정수급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60대 여성 등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찾아와서 나도 부정수급했다 라면서 자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타임즈에는 오키나와 현의 명예를 더럽힌 신문사를 폭발하겠다 라는 협박 전화도 걸려와서 로비에서 진행 중이던 특별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하는 등의 혼란도 생겼습니다. 또 시청의 감사국 공무원도 사기 범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니시노미야시의 감사사무국 직원 등 3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개인 사업자들에게 주는 지속화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비리를 감사해야 할 시청 직원이 범죄를 모의하고 주도해서 170여 건, 총 1억 7천만엔, 약 18억 7,500만 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종이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큰 돈을 입금시켜주는 일본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범죄인 거죠. 이렇게 언론에 거의 매일 체포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가게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도쿄도에서는 지속화 보조금을 신청했던 점포들이 갑자기 안 받아도 된다 라면서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정수급을 시도했다가 최근 상황을 보고 부랴부랴 취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급부금 부정수급 사건과 체포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속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법들과 체포들을 알리면서 좋게 말할 때 자수해라. 정부에서 계속 서류를 대조하고 있다. 언젠가는 다 나온다. 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도장을 들고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접수된 서류는 관련 기관에 팩스로 전송해서 또 확인받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고 확인 없이 지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속화 급부금을 쉽게 타낼 수 있다 라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오는 범죄 조직들이 설쳤습니다. 개인에게 쉽게 100만엔을 타낼 수 있다 라고 꼬드겨서 세무서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세무서는 전산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팩스로 확인할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지급하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급부금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지난 5월 이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검은 양복에 금으로 치장한 멋진 남자가 나는 쉽게 850만엔, 약 9,500만 원을 쉽게 받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라면서 부정수급 방법을 가르쳐준 강의였던 것입니다. 잠입한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꽉 찬 강의실에는 불법 수급을 배우겠다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세미나 참석 전에 제출한 수강 신청서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2중 3중으로 부정수급도 했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관공서에서 다시 신청 서류를 확인하면서 가짜 서류가 계속 발견되고 연일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되고 세무서의 날인도 가짜 접수 도장이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부정수급 범죄 때문에 연일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자체와 함께 경고와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도 연일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엉터리 행정으로 전 국민을 범죄자의 늪에 빠지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서류 대조하고 경고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년 7월까지 계속 서류를 대조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될지 궁금합니다.